안녕하세요. 이번 패스 서밋에서 피싱 사이렌을 소개해드릴 나이스 평가 정보의 서주채입니다. 네, 저는 서주채 본부장님을 도와서 오늘 피싱 사이렌을 설명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이준희입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피싱 사이렌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싱 사이렌은 저희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서 올해 3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현재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신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를 사용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피싱 방지 서비스들보다 진일보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통신정보와 신용정보를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다라는 건데요. 최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의 중요점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싱 사이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서비스 소개에 앞서서 보이스피싱의 단계별 특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속여서 돈을 빼내는 겁니다.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었으니 돈을 붙여라 라는 시나리오가 대표적인데요.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액의 인출까지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보이스피싱의 진행은 크게 4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단계별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서비스들이 지금도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단계에서는 걸려온 보이스피싱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사용자가 직접 조회해보고 피싱과 관련된 신고 접수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통화 내용을 휴대폰 앱이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보이스피싱의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도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을 할 때에는 특히 고액 송금일 때 이체가 지연되는 기능이 현재 도입되어 있고요. ATM에서는 피싱 경고 문구가 노출되는 거 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여진 돈이 만약에 보이스피싱임이 확인이 되면 해당 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되는 지급 정지 기능도 현재 도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도입된 기능들의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번호나 그리고 계좌번호가 신규 번호라면 보이스피싱의 이력이 없기 때문에 걸러낼 수가 없고요. 통화 내용을 앱이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ATM의 위험 문구를 아무리 많이 노출을 해줘도 이 피해자가 인지를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계좌의 지급 정지 역시 이미 범인이 돈을 뽑아가고 난 후라면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야 한다든지 혹은 보이스피싱의 일부 단계에서만 감지한다든지 또는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의 사후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현재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가 가진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자동 탐지하고 보이스피싱 단계 중에 일부 특정 영역만이 아닌 피해자 접근과 금전 편취 시도 등 예방의 핵심 단계에서 유용하게 적용이 된다면 말은 달라지겠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서비스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로프로드 피싱 사이렌인데요. 본부장님, 그럼 저희 피싱 사이렌의 이 대략적인 컨셉을 알 수 있을까요? 피싱 사이렌은 통신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탐지하고 위험이 탐지되면 저희 나이스 평가 정보의 CB 정보를 활용해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장 최초의 피싱 방지 서비스입니다. 그럼 피싱 사이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일단 피싱 사이렌은 고객에게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모니터링해서 가입 정보와 명의를 확인해 위험이 감지될 경우 패스 앱으로 푸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고객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를 아예 안 받을 수 있고요. 혹은 전화를 받더라도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에게 전달받은 계좌번호와 이름을 패스 앱에서 조회하면 종합 리스크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전화 받을 때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위험을 안내받고 이후 평가 결과로 보이스피싱의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인 피싱 사이렌의 활용 예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보이스피싱의 첫 번째 단계인 사기 의심 전화를 받은 경우입니다. 사기 의심 거래자가 피싱 사이렌 이용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시도하는 경우 통신 정보를 활용하여 발신 번호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이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통화 중에 확보한 상대의 이름 또는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용정보와 통신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리스크 평가 결과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이체 때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송금하는 계좌랄지 혹은 고액 송금일 때에는 은행 앱에서 피싱 사이렌의 이용 여부를 묻게 되는데요. 동의를 얻고 나면 피싱 사이렌이 실행되고 걸려온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의 명의 등을 조회해서 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돈을 붙이고 나서가 아닌 돈을 붙이기 전에 미리 위험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이 피싱 사이렌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란 보이스피싱의 대응은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의 노출 위험을 미리 알리고 직접 검증해서 바르게 대응하는 것. 보이스피싱이 사라질 때까지 이동통신 3사와 국내 1위 신용정보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피싱 사이렌이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저도 곁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화를 받기 전에 위험을 알려주는 거죠. 네, 피싱 서비스. 진짜 피싱 사고 예방에 아주 필요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직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사기 의심 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정보 제공 동의를 득해야 하나요? 가져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3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의 대상이 된 것은 상대의 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상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 위험에 해당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기 의심 거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반드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첫 번째 질문 받아봤고요.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은행에 송금을 할 때 상대의 휴대번호만으로 리스크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정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단계뿐만 아니라 은행 이체 단계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중으로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급하다고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바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럴 때 전화번호만으로 간단하게 조회를 해본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좀 받아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패스의 피싱 사이렌에 접속을 해서 이름을 모른 상태에서 계좌번호만 입력을 하면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계좌번호만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상대 이름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내가 송금하는 곳의 계좌번호만 봐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 보이스 피싱 사례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서비스가 완전히 활성화될 때까지 고생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수재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